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츠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츠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피라모니로 꼽히는 뉴욕 피라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간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시금 한국 축구 레전드 중 한 명인 기라드, 기성용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기성용이 직접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이강인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이강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감탄하며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성용은 이강인에게 자신감과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성격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 미드필더가 되려면 실력뿐만 아니라 성격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는데요. 기성용은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의 데뷔와 그의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선수들이 경기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유럽 리그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한 점과 더불어 다양한 이강인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강인 선수 데뷔 때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강인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스 시절 때 강인이가 어떻게 컸고 어떤 기량을 보여줬는지 보다는 저는 이것보다는 어쨌든 그 나이에 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스페인이라는 무대에서 발렌시아잖아요. 이거는 정말 좋은 팀이잖아요. 발렌시아는 스페인 유스에서도 알아주는 명문팀이에요. 거기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데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생활을 해서 더욱 와닿았어요.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인이의 플레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볼을 차는구나라는 거를 봤을 때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강인이의 플레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져요. 피지컬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를 운영하는 부분이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흡수해서 그거를 경기장에서 자기 것 만들고 성장하고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렇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19살, 20살, 21살, 23 이렇게 25살 계속 변하거든요. 강인이가 딱 지금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2001년생이니까 물론 본인의 노력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폭발력이나 그 다음에 드리블을 할 때 이제 결국에는 이 몸이 받쳐줘야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 작년 올해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강인이가 보고 있는 미드필더 중앙 포지션은 경쟁이 높고 수비,
중앙 미드필더로서는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하고 스피드가 좋은 측면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요. 미드필더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미드필더는 중앙과 사이드에 유리한 시야를 가지고 있어 팀의 빌드업 및 수비에 기여해야 해요. 최근에는 수비적이면서도 공격적이고 영리한 미드필더들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풀어나오는 것이 어렵고 점수를 받는 것도 무척이나 힘들다며 미드필더 역할의 중요성,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 선수가 중용받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볼간수와 탈압박이 가장 장점인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중용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엔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술적 우위와 적극적인 수비가담까지 있으니 정말 엔리케 감독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신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강인 특집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는 유슈퍼 히어로라는 영상을 통해 리얼리티쇼 스타에서 발렌시아 신성까지 라며 그가 걸어온 길을 조명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동양에서는 그동안 최고 수준의 스타가 탄생하길 애타게 기다렸다. 물론 전성기에 도달하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이 있다. 하지만 이를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고 아름다운 축구 센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바로 이강인이다. 이적료 8천만 유로의 숙명을 짊어질 선수다. 괴물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이강인의 어린 시절을 되돌아봤는데요. 매체는 위대한 태권도 사범의 아들의 전설을 6살 때 시작됐다. 미래 축구 선수를 꿈꾸는 쇼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10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갔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의 특징에 관해서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10번의 최적화된 선수다. 드리블을 하며 치고 나갈 때 공이 마치 그의 왼발이 붙어있는 것 같다. 자신의 동료를 향한 기회 창출에 능하다. 빼앗긴 공을 되찾아오려는 수비도 주목해야 한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 중에 드문 모습이라며 공수양면 갖췄다고 호평했습니다. 또 매체는 날개, 하프 포지션에서 공간이 생기면 파고드는 힘을 발휘한다. 맨체스터 시티 소속이자 포르투갈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와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센시오의 최근 기세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빌라가 치른 직전 5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PSG를 떠나 빌라 유니폼을 입은 아센시오의 선택은 현재까진 대성공입니다. 일찍이 지난 시즌 PSG 소속으로 기록한 16경기 2골 4도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빌라는 아센시오와의 장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보도를 통해 빌라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PSG 소속 아센시오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이적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빌라는 아센시오의 거취 문제를 시즌이 종료된 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눈부신 활약이 반복되자 그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선수이다. 한때나마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PSG를 거치며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은 돈독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지난 2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축하 인사를 전할 만큼 돈독한 사이입니다. 믿고 따르는 우상이자 절친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아센시오의 말에 이강인 선수가 잉글랜드로 둥지를 틀까요? 여기에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진원지는 이강인 1티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입니다. 모레토는 17일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맨유, 에스턴 빌라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에이전트의 여정이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테오 기자의 말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행에 대한 루머부터 이적 확정까지 모두 맞춘 바 있습니다. 이강인 소식에 관한 한 나의 정보를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모레토 기자는 또한 지난 1월에도 이강인의 맨유행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당시 이강인은 PSG의 중요한 선수지만 많은 구단들이 그의 영입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현재 공식 논의는 없지만 맨유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아스널과 뉴캐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